김하성 선수의 내년 거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권은 김하성 선수에게 있지만 사실상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하고 막을 내릴 샌디에고 구단이 과연 7년 3억 불을 지를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실제로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샌디에고는 다가올 오프 시즌이 더 겁나는 팀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그나마도 이미 수년간 수억 불을 써대며 초장기 계약을 맺어둔 탓에 소위 말하는 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품기에는 너무나 비싼 후안 소토와의 재계약도 예정돼 있어 김하성에게 얼마나 많이 지를 수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는 상황인데요. 최근 구단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현지 언론에는 김하성 선수에 대한 구단의 고민과 함께 어느 정도의 계약 오퍼 규모가 흘러나오고 있는 수준이죠. 오늘은 바로 이 소식과 함께 김하성 선수의 내년 거취 옵션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김하성의 4+1 $3,900만 달러, 하나로 약 517억 원 계약은 플러스 1 없이 2024 시즌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하성이 올 시즌을 기점으로 메이저리그 탑클래스 공수주 겸장 2루수가 되면서 2025 시즌 800만 달러 옵션을 굳이 실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2024 시즌이 예비 FA 시즌이 되어 폼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죠. 수억불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파다한데요. 1995년생 김하성은 2025년이 돼야 겨우 30살이 됩니다. 내년에 크게 부진하지만 않다면 2024-2025 FA 시장에서 몸값이 폭등해 7년 3억 불 계약이 될 게 확실하죠. 하지만 샌디에고는 구단의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이미 총액 기준 1억 달러 이상의 장기 계약자가 5명이나 됩니다. 매니 마차도와 젠더 보가츠는 각각 11년 3억 5천 불과 2억 8천 불, 타티스 주니어는 무려 14년에 3억 4천만 불을 지급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한국인의 호의적인 선수로 알려진 일본인 다르비슈유는 6년에 1억 800만 달러 계약을 해서 무려 40대까지 뛰는 걸 보장받았고 조 머스그로브도 5년 1억 불 계약을 성사시켰죠. 이들 중 가장 빨리 계약이 끝나는 선수가 머스그로브인데 2027년일 정도고 2억 달러 이상 초장기 계약도 3명이나 되죠. 돈 나갈 때는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건 한정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구단에서 지속적으로 홈구장 티켓 가격을 올렸다고 하죠. 당연히 팀 페이롤 구조도 무겁습니다. 사실 어느 구단이나 팀이 쓸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주급 많이 지급하는 구단이라 알려진 샌디도 마냥 지르는 팀만은 아닙니다. 특히 부유세, 즉 사치세가 난리 날 정도로 높은 캘리포니아에 있기에 세금 이슈도 많은데요. 이미 보장한 연봉이 많은 상황에서 부유세는 내지 않으려 하니 자연스레 나머지 선수들의 예산을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앞으로 팀 내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 나가는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천억 계약의 도장을 찍은 선수들은 헝그리 정신이 떨어졌는지 퍼포먼스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구단으로서는 속 터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 시즌이 끝난 뒤에는 후안 소토와 김하성 역시 FA가 된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두 선수가 없는 샌디에고 타선은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정도로 김하성은 이미 월드클래스 선수가 됐습니다. 이 두 선수 역시 총액 기준으로 1억 불은 우스운 정도고 3억 불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소토는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대형 계약이 기다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미 4억 달러 중반의 계약 제한을 박차고 워싱턴을 떠날 만큼 스스로에게 자신 있는 선수죠. 물론 이번 시즌에는 다소 약하긴 하지만 5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계약을 원할 것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샌디에고가 올 시즌 뒤 어떤 결단에 직면할 것임은 분명하죠. 그 와중에 북미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의 샌디에고 전담 기자 데니스 리는 한 가지 폭풍 예언을 쏟아냅니다. 사실 어떤 구단과 커넥션이 있고 이렇게 기사를 전담으로 쓴다는 것은 분명 구단의 소식이 한번 쿠션에 넣고 간보기식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 더욱 흥미로운데요. 기자는 샌디에고가 이번 오프시즌에 결국 소토의 거취가 김하성의 내후년 유니폼색을 결정할 것이라 말합니다. 물론 소토는 팀 내 최고의 타자입니다. 기대만 못해서 그렇지 공격 생산력은 여전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당장 올 시즌 팀 OPS 1위인 만큼 팀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입니다. 쉽게 말해 구단은 소토에게 내구를 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소토를 품을 만한 돈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소토를 눌러 앉히면 다른 많은 기회들을 포기해야만 하죠. 기자는 이어 샌디에고가 팀 리툴링을 결정한다면 소토는 올 시즌이 끝나자마자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것이라 말합니다. 소토를 팔아 유망주를 수급하고 A급 FA를 한두 명 더 영입하는 게 팀의 전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초대형 계약을 통해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프렐러 단장의 의중은 확실치 않다고도 덧붙입니다. 그럼 이제 김하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 김하성 계약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김하성은 이미 3억 불 가까이 몸값이 올라있을 정도로 주목도가 높은 초특급 스타인 만큼 샌디에고가 과감히 계약서를 내놓기에는 손이 덜덜 떨린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잭슨 메릴이라는 유격수 유망주가 김하성 뒤에 바짝 대기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유망주인데 김하성 계약이 끝나면 메릴이 그 뒤를 이어받는 모양도 구상하고 있다고 하죠. 이 때문에 기자는 김하성이 타 팀의 제안을 듣고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팀 동료들과 많은 유대를 쌓아서 오버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믿어주는 상황이라는 점은 너무 좋습니다. 특히 서부지구 스타일이 김하성 플레이 스타일과 결이 같은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하지만 프로는 결국 출전 기회와 돈, 그리고 명예 세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올해 거의 확실시되는 골드글러브, 그리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올 MLB에 든다면 명예는 한 타임 챙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흥민 선수 사례에서 봤듯 프로는 결국 리그에서 우승 한 번은 해볼 꿈꾸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 선수로만 있었다 해도 우승 반지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셈이죠. 돈 문제 역시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7년 3억 원, 7년 3억 원을 주문처럼 외워 실제로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당연하죠. 후배 세대들에게도 천장을 한 번 깨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김하성 선수는 다른 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AJ 프렐러 단장은 지난 오프시즌 당시 김하성과 트렌트 그리샴의 트레이드 문의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김하성은 FA까지 1년이 남았고 주전 유격수가 부족한 팀이라면 1년 렌탈로 영입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죠. 아니면 아싸리 1년 뒤 FA 시장에 나가는 것도 깔끔하니 좋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이적 시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는 MLTR 역시 김하성의 이적을 점칩니다. 김하성은 1년 뒤 소토와 더불어 FA 시장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고가 리툴링을 결정할지 혹은 두 선수를 잡기 위해 올인 계약을 제안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 선수 모두 어설픈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요. 물론 김하성으로서는 정들었던 샌디에고를 떠나는 게 아쉬운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FA를 생각한 선수 개인의 미래라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신을 유격수로 필요로 하는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그를 응원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전 유격수와 주전 이루수의 값어치 차이가 크다는 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가치가 있는 샌디에고에서는 풀타임 유격수가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이적을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FA까지 1년 남은 김하성을 트레이드로 영입할 팀이라면 뭔가 대권 조전을 위해 올인하는 우승권 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 많은 조명을 받으면서 지명도와 몸값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겨울은 사실 아직까진 김하성 선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저 꾸준하게 플레이하며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마 분명 김하성 선수는 꾸준하게 잘 해낼 겁니다. 악마의 재능을 자랑하며 술 먹고 운전하거나 팬들에게 사인 안 하고 도망가는 등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이고 명예인 상황인데요. 어쩌면 몸값보다 더 중요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1, 2년 반짝하고 먹튀하기에는 김하성 선수가 정말 건실하고 선한 마음을 지닌 선수인 것이 분명하니만큼 프로로서 제대로 인정받는 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즌 그는 골드글러브 유력 수상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올 MLB 퍼스트 내지 세컨드 팀에 도전하고 있는 점이 참 멋지고 자랑스러운데요. 김하성이 올스타가 되기 직전 선수라며 사석에서까지 자랑하고 다닌다는 감독의 염원대로 김하성이 꾸준함을 유지하며 돈, 명예와 기회를 다잡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